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8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문제는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한 것이 거짓말로 밝혀져도 거짓말이었음을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자 때도 그랬고 대변인을 하면서도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죠. 한겨레 신문 기자를 할 때는 최순실 씨가 단골로 다니는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비판했는데 그 사람은 정동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스포츠 재활과학의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이 운영하는 센터는 마사지 센터가 아니고 스포츠 재활센터예요. 그런데 마사지란 말을 어디선지 끌어들여 가지고 재활 스포츠 과학 센터장을 마사지 업소장으로 만들어 가서 거기 최순실이란 여성이 단골로 다니니까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K스포츠 재단 이사장으로 추천을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순실 사건의 이미지를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게 오보임이 밝혀져도 지금까지도 오보였다는 수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탄핵 사태 때 중요한 탄핵 사태가 언론의 선동 보도에서 시작된 것인데 대표적인 선동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변인이 된 다음에 쏟아내는 거짓말, 사실 왜곡은 아마 리스트를 만들면 상당히 길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외우는 것만 해도 작년 7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설명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계엄령 문건은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 문건 어디에도 이것은 촛불 시위 진압용이라고 쓰여져 있는 대목이 없어요. 오히려 촛불 시위든 태극기 집회든 공권력을 마비시키는 정도로 악화될 때 군대가 어떤 대책을 취할 것이냐 하는 통상적인 대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촛불 진압용이라고 하니까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이 방송들이 촛불 계엄령이다 해서 연속으로 보도를 하고 대통령이 특별 수사를 지시를 해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은 결국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유족에 대한 정보 수집을 세월호 유족 사찰이라고 대통령이 또 과장을 하니까 수사기관이 무리를 하고 그 여파로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이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김의겸 씨가 한 거짓말은 아직도 수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 사찰이 폭로가 되니까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뒤에 증명이 돼가지고 드디어 환경부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도 오늘 자유한국당 정희경 대변인의 논평에 문재인 정권의 DNA는 부동산 투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DNA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김의겸 대변인의 말장난에서 이것이 다시 부메랑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전 정권이 한 것은 블랙리스트고 우리가 하는 것은 체크리스트다.
블랙리스트,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오늘 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긴 설명을 했어요. 뭐냐? 서울 흑석동 재개발 구역에 있는 상가 건물을 매입한 게 이게 투기냐, 투기가 아니냐, 투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빚을 내서 25억을 주고 그것도 재개발 지역, 흑석동 재개발 지역 상가를 매입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빚을 지고 10억 원 넘는 빚을 지고 25억을 주고 산 집이 기대 가치로는 한 35억 대니까 한 10억 정도 남기려는 투기가 아니냐. 투기가 아니냐라고 비판이 거세지니까 오늘 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노모를 모실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다. 그리고 상가 임대료로 생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서 굳이 투기가 아니라는 이 변명을 아주 길게 했습니다. 길게. 그게 이 노모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노후 대책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노후 대책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집이 없다. 그런데 관사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대변인이 청와대 관사를 제공하는 것도 아주 특이한 예입니다. 상가 건물을 산 이유는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저희 팔순 노모가 혼자서 생활하고 계신다. 제가 장남이라 전세 살면서 어머님 모시기 쉽지 않아서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다. 상가는 제가 청와대를 나가면 별달리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 임대료를 받아서 도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게 뭐 범법 행위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도덕성의 문제인데 재개발 지역에 빚을 내어서 상가를 사는 것이 투자냐 투기냐입니다. 투자냐 투기냐. 투기는 괜찮고 투자는 괜찮고 투기는 나쁘다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주관적이죠. 자기가 살 집을 빚을 내지 않고 사면은 그건 투자다. 그러나 빚을 내서 시세 차익을 생각하고 집을 사면은 그것은 투기다. 뭐 이렇게 정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별로 따지고 싶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투자냐 투기냐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 어느 정도까지 비판을 할지 말지 좀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김의겸 대변인의 이중잣대입니다. 이중잣대입니다. 이중잣대가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자신들은 아주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은 뭐 별반 다를 게 없다. 오히려 더 심하다. 특히 이 투기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투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문재인 정권의 DNA는 부동산 투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이런 대답이 나오는데 또 하나 내로남불이란 말이 나왔답니다. 내가 하면 노후 대책이고 남이 하면 불법 투기다. 내로남불이 이제 내로남불이 되었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은 입만 벌리면은 가장 정의롭다고 하고 자기들만이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만 민주정부고 다른 정부는 독재다. 불의의 세력이다라고 몰아붙이니까 자연히 이런 부동산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 당신들은 얼마나 깨끗했기에 이제까지 이렇게 국민들을 저주하고 욕했느냐.
한번 들여다보자 해가지고 현미경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오늘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전세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 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는다고 한탄하던 그 김의겸 대변인이 드디어 16억 빚을 내어서 재개발 지역에 25억짜리 건물을 사며 꿈을 이뤘다. 이렇게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김의겸 대변인이 한겨레신문 기자를 할 때 쓴 기사를 가지고 김의겸 대변인 행태를 비판한 겁니다. 이런 비판이 제일 나쁘죠. 김의겸 대변인이 썼던 기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의겸 대변인의 오늘날 행태를 비판하면은 이건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내용이 이거군요. 그러니까 김 대변인이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이던 때 2011년에 쓴 칼럼을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인용한 겁니다. 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6 50주년 토론회를 다녀온 뒤에 왜 아직도 박정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김의겸 씨가 썼어요. 그는 이 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박정희 향수 현상에 대해 토론 참여자들이 현재의 곤궁이 과거를 그리워하게 만든 것이다. 민주진보 세력의 혼미와 무능이 불렀다는 발언을 소개한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때의 공궁이란 상대적 박탈감에 가까울 것이다. 난 전세값 대느라 흑흑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 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고 난 아이들 학원 하나 보내기도 벅찬데 누구는 자식들을 외국어 고등학교겠죠. 외국어 고니 미국 대학으로 보내고 똑같이 일하는데도 내 봉급은 누구의 반밖에 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삶 등등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는 도대체 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낳게 한다. 이렇게 고담줄론을 폈는데 바로 이렇게 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파트 값이 몇 배로 뛰어서 돈방석에 앉고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초원에서 바로 그 가진 자와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노후 대책이다. 노모를 모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민경욱 대변인이 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제 그대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리요. 남은 건 기자들과 국민의 비웃음뿐이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이 위선이란 말이 이 좌파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것은 좌파들이 워낙 입만 벌리면은 평화, 민주, 자주, 민족, 정의를 이야기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위선자가 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도덕적일 수가 없는데 자신들은 정치를 하면서도 도덕적이라고 도덕을 앞세웁니다. 그 말만 듣고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런데 드러나고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로 가니까 그 갭을 설명을 할 때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뿐만 아니라 독선이라는 말도 씁니다. 위선은 악하면서도 선한 체 하는 것이고 독선은 자기만 선하다 하는 겁니다. 이 위선과 독선이 합쳐져 버리면은 오만이 되죠. 오만이 되면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충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멸을 하게 되죠. 유명한 한국 정치의 원리,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왜냐? 위선이고 독선이기 때문인데 그 한 사례를 이번에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